덜 아파요? 이제 천천히 오프라인 미팅 풀리는 거 아시죠? 규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제 없어져? 규제. 몇 모임 인원 규제. 뭐 몇 명. 모임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음식점이고 뭐고 다 오픈돼요 다음 주부터. 시간 제한 결혼식장이고 뭐고 다 그냥 그것도 없어진대요. 걸려도 3일. 없어진다 그러던데. 자가격리. 3일. 근데 마스크만 아직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안 걸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이렇게 안 하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오프라인 미팅과 온라인 미팅의 장점. 오프라인 미팅은 직접 보고 얼굴을 보고 하니까 조금 더 공감대를 더 형성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니까 좀 더 교류, 네, 그런 생생한 오픈 마인드 분위기. 이런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 그 대신 온라인은 짧은 시간 시간, 짧은 시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없는 내가 편한 곳에서 바로바로 줌 미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이동 시간이랑 체온 문제를 얘기하고 또 혹시 다른 거는? 확장성이 좀 차이가 있지. 온라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배우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솔직히 참여가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는 제로인데. 온라인이요? 온라인. 원래.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집중도 떨어지지만 집중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배우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재미를 주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 미팅은. 근데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재미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자를 원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했을 때 멀리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면 초보자 컨택에서는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낫다는 소리죠. 기존에 온라인에서 온라인 미팅을 일명 이제 온라인 미팅의 제왕으로 만든다가 저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최대 단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오프라인이 되고 거기에서 호기심이 되고 결단이 된 상태에서 온라인이 되는데 오프라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온라인으로 넘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제약이 많이.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온 상태에서 오프라인이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을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온라인의 장점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롭다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지식적인 부분을 확 넣어주기도 좋아요. 오프라인과 다른 부분이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적인 부분은 짧은 시간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 분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가지가 이제 병행되기가 될 거예요. 이제 옛날에 온라인이 없던 상태에서 오프라인만 있는 상태에서 그때서 온라인을 한다라는 건 진짜 거의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온라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진짜로 모여지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오프라인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존처럼. 기존에 우리가 분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P에서 진행했던 미팅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 저녁 8시였죠? 그쵸. 그게 못하게 되면서 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화요일날 저녁 8시에 거기에서 오프라인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오프라인을 할 거냐 인데 토요일날 거를 글로 옮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또 지금 강의가 10시에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고 일로 오시려면 또 더 다급하실 시간이 안 거예요. 돼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거를 하면서 토요일날 오프라인을 하면서 그룹 미팅을 분당으로 한 달에 한 번 잡히게 되면 그날은 분당으로 그게 그럼 몇 시? 4시쯤 잡아야죠. 몇 시? 네, 3, 4시로 잡아야죠. 3, 4시로 잡아야지 스케줄에 문제가 없어요. 더 일찍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룹 같은 경우는 특성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들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물론 이제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미팅에 모여지는 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룹 성장은 불가능해요. 가령 혼자만 배운다고 가정하자고요. 혼자만 배운다? 혼자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연봉 1억이에요. 그냥 바로 1억이에요. 저 같은 사람 3명이라는 얘기는 이구지구 팔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메이를 어려워하는 게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초창기에 아메이를 하신 분들, 초창기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빠른 성장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일단 똑띠하고 그리고 눈치도 있었어.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스펙이랬어요. 기본적인 스펙이. 그래서 동네에서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있고 배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째란 말이에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 스펙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거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성공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가장 많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소비자였던 분들이 좋은데 그래서 같이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울려져 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쓰면서 늘어나고 하면서 이거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성공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안 똑똑하고 눈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좋다,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하다못해 LOC를 써보려고 하는데 WS를 먹으려고 하는데 WS를 살 돈이 없어, 먹을 돈이 없어. 이러면 성공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써본 만큼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을 안 내잖아, 있으면.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유리하긴 해.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고 눈치가 없으면은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배워서 알려주는 비즈니스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요즘의 성공적인 이 성장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똑똑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똑똑하고 눈치가 있는. 근데 그 똑똑하고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배워서 알리는 거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지. 배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리얼하게. 잠깐만. 리얼하게 얘기해봐요.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생각을 못했다. 모자라면 배우려고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모질라면. 그니까.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그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문해인 거거든. 그래서 그걸 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배운 사람들은 빨리 열어요. 변화가 좀 빨라. 책도 보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 시대 흐름을 읽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배운 사람들이 꼭 TV만 보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으면서 이 변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열어야 되는 거야. 열려면 결론은 똑똑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싶으면은 열어야 돼요. 인정해요. 저 띨띨했었어요. 네, 띨띨했어요. 띨띨하지만.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으면 결론은 눈치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거면 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하나 또 있죠. 눈치 없어. 통. 뭐 똑똑해. 쪼잔해. 이거 어떡할 거야? 통이 있어야지 성장이 빨라요. 그게 뭘까라고 보면은요, 가령 이런 거지. 내가 지금 15만 PB야. 똑똑한 소비자는 어떻게 하죠? 5만 패비를 더 채워지. 자기 필요한 걸 골라봐요. 안 똑똑하면은요, 안 골라봐요. 근데 똑똑한데 통이 없으면은요, 5만 PB. 내가 지금 필요한 걸 8만 원을 더 사가지고 10,000원 받아야 돼? 이런다고. 근데 10,000원 안 생길 거를 생기는 거잖아. 그럼 다음 달에 8만 원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재기인가?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3%만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갭을 가리킨 거잖아. 갭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통 키우라고 그런 거 사실은. 그 계산 하나 잘못하잖아요.
생각 하나 잘못하면은요 몇십만 원 나가 버려요. 근데 몇십만 원인 것 같냐고. SP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야. 그냥 바로 100단위예요. 근데 100단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있어요. 연말 보너스가. 그러면은 한 번 내가 잘못 놓치면은요 한 200만 원 날아가는 거야. 200만 원. 근데 그게 사실은 통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야 돼, 눈치 있어야 돼. 그럼 배우려고 하고 통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성장을 해요. 그 부분은 사실은 불변인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학교 때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도 안 한다? 앞으로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삶이? 관짜야 돼요. 네, 관짜야 돼요. 관짜일 줄은 알아요, 근데? 사과개짝이 요즘 없더라고 잘. 돈 들어가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짠다라는 표현이 한번 꼭 죽어야 관짜는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죠.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게 관짜는 거. 그쵸.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거. 30에 죽어서 60, 어떤 철학자 그럴 때문에 인간이 30에 죽어가지고 60인가 80에 관에 들어간다며요. 그만큼 안 배우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들러린 거야, 결론은. 배우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고, 아무래도 똑같아요. 배우는 사람만 이루어가요. 근데 그 배우는 사람들이 남한테 배워서 남한테 배워서 남을 주는 사람도 배우는 거지만, 또 어떤 부류는요, 스스로 파헤쳐서 스스로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스스로 파헤쳐서 읽어 나간다는 건 지식적인 갈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프로젝트요.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게 참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시간 관리, 돈 관리, 자기 계획 관리, 이게 안 되면 계속 칼자루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닥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로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쁘는데 한 건 없어. 한 건 없어. 그리고 시간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바쁘대, 힘들대. 이 얘기는 바쁘다 힘들다는 얘기는요, 자기 계획이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무엇을 하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는 힐링한다고 뭐 하냐고 뻘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즈니스를 넓히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서 자기 통도 키우고 좀 똑똑해질 만한 짓도 하고, 그 똑똑해질 만한 짓이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거고, 이런 짓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나 혼자 하면 안 되니 오프라인 미팅이건 온라인 미팅이건 나랑 함께 하는 사람을 늘려가야 되는데, 늘려가려면 내가 바뀌고 끊임없이 초대가 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초대가 불가능해요. 그 자리를 못 지킨다는 거는 그때 미친놈 얘기한 거 있죠. 미친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딱 나온 게 감정 기복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감정이 좋아, 어느 날은 감정이 다운돼. 아메이를 이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어. 100이 있는데 직장에서 에너지를 70을 써, 아니면 60을 써.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의 가족 간에 한 10을 써. 직장에서 나 70을 썼으니까 60을 썼으니까 힘들어 라고 하고 그 에너지를 갖다 어디다 쓰죠? 술 처먹는 데 쓰잖아요. 뻘짓거리 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일부를 바꾸는 거야. 일부를. 자, 나머지가 만약에 30이라고 가정하자고 30을 다 바꾸면은요, 그러기 와요. 30을 다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얼마큼 바꿔야 할까지? 이걸 늘려가는 게임을 하는 건데, 내 에너지를 바꾸는 걸. 내가 만약에 60을 직장에서 쓰고 10을 집에 썼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0 남았잖아. 그 30 중에서 집에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야. 그럼 집에서 하는 거를 10이 아니라 15? 이렇게 늘려. 갑자기 25 늘리면은요, 이게 관장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15 정도 늘려.
그리고 밖에서 뻘짓거리 한 30에서 15를 15로 늘렸으니까 25가 남았잖아. 5가 불로 빠져나갔으니까 5 중에서 한 5나 10 정도를 빼서 그걸로 개발을 해요. 그리고 뻘짓거리 한 그 시간에서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한 10 정도 남았잖아. 10에서 15가 남았다고요. 그 15에서 15 남은 거를 하던 거 해요. 조절만 하는 거야, 조절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작은 거여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쌓여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게 100을 쓰려고 그러죠. 100에서 100을 쓰려고 그래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100에서 100을 쓰려고 하니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집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번이 생겨. 충돌이 생겨. 그래서 쏟아버려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폭풍우가 지나갔다가 말아버리는 거잖아. 그럼 초토화돼 버린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암에 해봤다고 그러죠. 근데 비가 오면 봄비가 왜 좋죠? 며칠 전에 비 왔잖아요. 그 비가 막 소나기만 쏟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 비가 진짜 좋은 비거든요. 땅에 스며들어. 땅이 파여나가지도 않으면 스며들어요. 여름에 장마하고는 달라요. 장대비는 땅에 들어가지가 않아. 우리가 비를 내리는 것도 스며들게 내려야 되거든요. 우산 쓸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거. 그 비가 진짜 좋은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하던 시간이, 나랑 놀던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을 놀았는데 2시간밖에 안 노네? 저거 뭔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이 가능해. 지속이 되면은 성공을 해요. 지속이 아니고 감정 기복이 생기면 성공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과 감성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은 뭐고 감성은 뭐죠? 감정은 이성의 반대말이고 감성은 감성은 그쵸, 인간이면 감성이 있어야 되죠. 왜 그래요? 감정에 젖어들면 감성은 있어야 되는데 감정에 그러니까 젖어들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감성과 감정의 차이. 감정은 저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감성은 내가 살아있으면 갖고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 헷갈려. 그게 어떤 차이길래? 분명히 나쁜 건 아는데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관짜야 되는 건데. 우리 왜 감성이 풍부하다 그러지? 감정은 좋고 싫고 나쁘고 기쁘고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거를 감정이라고 하는 거 같고, 감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렇지, 내 말이 그거였어. 그런 거 아닐까? 아, 둘이 합쳐져야지 좀 나오는 그런 거 거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더맨데 우리는 둘이 합쳐져야 길을 금방 찾네. 내가 그래서 나 둘이 합해도 돼.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감정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지만 감성은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는데, 가령 요즘에 이제 로봇 서비스 많이 하죠. 로봇 서비스. 로봇 서비스의 장점이 뭐예요? 걔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고 소지가 적어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쓴다 그러면은요, 사람은 진짜 할 일만 하는 거지.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고 소지가 많은 것들이 사고 소지가 확 줄어요. 하다못해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아침부터 식전 대바람부터 건드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운전하면서 때려 박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 기분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로봇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는요, 자율주행이 훨씬 더 적어요. 자율주행이 위험하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러는 거지,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고가 적어요. 공장도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감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요,
로봇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 공장에서 사고가 적고 자율주행 사고가 적을 수 있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만 주냐고. 커피숍에선 커피만 주지. 근데 이제 사람들 노인 보양 그 요양사 같은 아니면 서비스 직종 그런 데서는 사람에게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해줄 가령 수가 없는 마지막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래잖아. 바리스타가 AI라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겠어. 커피 배율, 프림 배율, 온도 딱 재가지고 얼마나 똑같은 커피가 계속 나오겠어. 근데 근데 사람이 하면 맨날 그림도 자기 그거에 따라 조금씩 근데 그려주고. 감성이 없잖아. 거기에서 가령 이제 이런 거지. 인류 셰프나 감정도 없어. 예. 인류 바리스타라고 가정을 하자고. 커피를 잘 만들어. 다 좋아. 다 좋은데 커피만 잘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딱 내놓으면 로봇 시키면 돼. 근데 인류 셰프나 인류 바리스타는 뭐를 하냐고요. 왜 바가 바리스타 그 바텐더랑 1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 우울해서 왔어. 블랙 시안 한 잔 줘요. 기계는 어떻게 하지? 블랙 시안 나왔습니다. 이거 말린단 말이야. 근데 바텐더는 뭘 하죠? 내가 우울한 것 같으면 그 기분에 맞추어서 거기에 하다못해 뭐 장미꽃을 꼽아준다거나 말을 어떻게 걸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앞에 가서 한 번 더 흔들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성적인 거거든요. 그런 데가 왜 비싸냐고. 절대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성 부분은. 근데 사람들 할 때 똑같아요. 나타났어. 자, 나타났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다. 로봇이잖아. 그죠? 감정을 지우면 로봇이야. 나타났다. A가 나타났다. B가 나타났다. 로봇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감정으로 대하면은요. 나타났다. 내가 기분 나빠. 아이씨, 이 인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감정적인 거는. 나타났다. 내가 기분이 좋아. 어머,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감성적인 건요. 나타났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어디 쪽이냐예요. 감정은 나를 포인트로 해서 나타나는 게 감정이고 네. 감성은 어,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포인트로 맞춘 거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 이게 왔다 갔다 계속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해. 근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어머, 꽃이 아름답구나. 왜 헛소리해?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이게 꽃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되는데 감정적 어머 꽃이 아름답구나 눈치 1도 없이 꽃이 원래 아름답지. 아니 눈치 그래? 1도 없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꽃 너무 이쁘지 않냐? 너는 왜 그따위를 그것도 못 보니? 꽃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거야. 왜 네. 헛소리해? 네,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 지워야 된다고요. 내 감정은 사실 나는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감성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타인의 시각으로 봐야 돼. 그걸 못 보면 눈치 1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문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성을 키워야 돼요. 위하다 올려. 네. 그래서 내가 디스했잖아. 더 어떻게 디스해? 통도 작아. 통두자가 쪼잔해. 쪼잔해. 감정만 풍부해. 감정만 한 100년 뒤에 성공하겠습니다. 100년 뒤에도 선거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트러블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항상 문제를 나에서 찾아봐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요 항상 나에서 찾아봐야 돼요. 오늘도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느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걸 조금 바꿔놨는데 나랑 잔소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경고가 다시 도라무타불이 돼서 또 그짓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진상